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터 SB입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명사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어 문법에서 대부분의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 앞에 이 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인지를 표현해주는 한정사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명사에 옷을 입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한 하나의 명사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그 명사인지 혹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요소로 형용사까지 첨가해서 명사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게 영어에서 명사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한정사를 쓸 필요가 없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명사이죠. 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여러 개 존재하는 명사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인지를 밝혀주는 게 한정사에 하는 역할인데 고유명사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체를 대표하는 복수명사입니다.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명사 앞에서 한정사로 어떤 명사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난 뒤에는 한정사 뒤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용사는 뒤에서도 꾸며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 형용사들이 앞에서 수식을 하든 뒤에서 추가 설명을 하든 명사에 관련돼서 추가 설명하는 어구들이다 라는 것,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생각을 역행해서 꾸며주는 말을 먼저 해석하고 명사를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생각의 흐름이 끊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단어부터 처음 시작해서 차례대로 내려가는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어 내려가면서 의미 덩어리로 이해하는 영어,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의 종류인 형용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 복합형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 앞의 형용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공부하고 사용하면서 감각적으로 실전에서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Those tall young Korean men are my students. 저 키가 크고 젊은 한국인 남자들이 나의 학생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those부터 men까지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는 것. 그러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장도 All the three little cute girls are his nephews. 모든 그 세 명의 어리고 귀여운 소녀들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의 조카들이다. 이렇게 주어에 대한 덩어리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분사입니다. An interesting book. 그러면 흥미있는 책,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nteresting하고 book하고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book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동명사하고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A sleeping child, 잠자고 있는 아이란 뜻이 되겠죠. 이럴 때는 현재 분사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 sleeping bag. 이런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의 용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동명사 표현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a sleeping bag 하면은 침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A wounded soldier. 그러면 부상을 당한 군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군인이 부상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이 그의 의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밑에서 보는 표현에서 her pleasing manner, 그러면 그 매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스럽고 기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현재 분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그런 상냥한 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her pleased look, 그녀의 만족스러워진 표정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 표정이 무언가에
만족스러워져서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다라고 과거분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뒤에 명사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복합형 분사입니다. 원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 단독으로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사나 형용사나 전치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 형용사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하이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있는 부분이 이 덩어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A hard-working man, 아주 열심히 일하는 남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Fell in love with, 사랑에 빠졌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a blue-eyed Italian woman, 푸른 눈을 가진 이탈리아인 여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blue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eyed라고 해서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을 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표현에서도 a long delayed departure, 오래 지연되어진 출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출발이 지연되어진 상태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a half-boiled egg, 계란이 삶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쯤 삶아진 계란, 반숙된 계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형용사와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